자, 안녕하십니까. 휴브린 입시 컨설팅 센터에서 재시문 면접을 담당하고 있는 김상현 컨설턴트입니다. 오늘 재시문 면접, 특히 연세대 재시문 면접이 한 달여 남은 시점에서 어떻게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답변이 좋은 답변일 것인지,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걸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휴브레인에서는 올해 재시문 면접을 위해서 보시다시피 휴브레인 블루노트라는 면접 교환을 개발했습니다. 이 교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고사장에서, 정말 고사장은 고독하고 정말 외로운 상황인데, 이 현장감에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실천 가능하고 호환 가능한 전략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교환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인문사회 계열의 출제 의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입학처라든지 아니면 다른 선생님들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간단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 질문인 왜 지금 준비해야 할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저는 이 세 가지 이유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고 계신 것 중에 한 개가 재시문 면접은 이렇게 말해도 되고 또 저렇게 말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다양한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재시문 면접은 엄연하게 상대평가가 되는, 즉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 의해서 배점과 기준이 결정되는 답이 있는 시험입니다. 쉽게 말해서 저는 이걸 관역의 비유로 했습니다. 화살이 날아갔을 때 이 화살이 어디에 꼽혀 있는지는 다 다르겠죠. 누구는 1점에 맞출 수도 있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8과 7에 꼽힐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엄연히 9점과 10점에 꽂히는 화살이 1점과 2점에 꽂히는 화살보다 더 좋은 득점과 배점을 하는 화살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하나의 정답은 없겠지만 정답에 얼마나 가까이 갈 수 있느냐, 바로 그게 재시문 면접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도 그리고 학생들도 이 생각을 좀 엄연하게 이 냉정하게 받아들여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좀 이 얘기를 먼저 드리도록 했는데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연세대 기준은 추천형이 5배수,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또 많이 지원하셨던 종합전형이 2배수입니다. 이 소리는 아시다시피 5명을 지원하면 그 중에 4명은 떨어진다는 거고요. 학종 같은 경우는 2 중에 1 사람만 붙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열심히 생기부도 잘 적었고, 그리고 자기소개서도 잘 적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과적으로 1차 목표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최종 합격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되겠죠. 그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직면해야 되는 우리의 어려움이 바로 이 재시문 면접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2단계에서 40%를 배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변별력을 두겠다고 하는 게 연세대 입학처의 입장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왜 지금 준비해야 되는가? 바로 구술 답변은 이와 같이 특정한 기준과 배점으로 득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표를 잘 보시면 분석력, 적용력, 문제해결력 같은 경우는 6단계로 배점이 됩니다. 명시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해결력이 40%가 분석력 20%의 2배가 되기 때문에 문제해결력 배점을 나는 잘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석력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20% 배점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분석이 되지 않으면 적용이 되지 않고 문제 해결이 되지 않도록 문항과 지문을 구성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관역에 어떤 화살이 찍히느냐는 바로 이 배점에 얼마나 충족하느냐에 대한 답변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왜 면접을 지금 준비해야 될까는 바로 시간 내의 답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분석, 그리고 많은 분석 경험을 통해서 적용도 잘하시고 문제 해결력도 잘하시는데
이게 소요 시간이 1시간이 넘어버리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현장에 가서는 1번에서 혹은 2번에서 답변하다 끊깁니다. 결론적으로 배점을 할 수 있는 시간과 배점을 할 수 있는 답변의 요지들이 놓쳐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겠죠. 따라서 우리 휴브레인 입시 컨설트 센터 같은 경우는 시간 내로, 즉 타임 스케줄을 조정해서 각 1분, 2분, 3분 내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어떤 시점에서 어떤 걸 읽어야 되는지를 학생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하고 관리하고 수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까지는 지금 왜 재심 면접을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거였다면 그럼 어떤 답변이 좋은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관역에 가까운, 즉 10점 만점에 득점을 하는 게 좋은 답변일 것이라고. 그리고 그 득점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 배점 기준에 득점하는 것이 좋은 답변일 거라고. 맞습니다. 그럼 어떤 답변이 좋은 것인가? 아주 중요한 게 구체적인 답변입니다. 구체적이라는 건 충분히 주관적인 표현이죠. 누구는 이게 구체적이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구체적이 않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주관적인 차이는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2022학년도 연세대 입학처에서 표현한 문장입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재미있는 게 한번 잘 보세요. 첫 번째 문제 보시면 단편적인 해석에 머물면서 추상적인 답변을 제시하는 경우는 보통 혹은 그 이하의 답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은 단편적인 해석과 추상적인 답변은 과반의 이하, 즉 상위 50, 아래에 있는 하위 50%에 머물러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건 여러분이 다 아시겠죠? 중요한 건 그 다음 문장인데 선생님은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 숨은 문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장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보시면 답변의 상세도에 따라 상대적으로 더 좋은 답변과 더 좋지 못한 답변이 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추상적인 답변을 하거나 단편적인 해석을 이야기하는 친구가 많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생략된 문장이에요. 근데 배점은 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그렇지 못한 답변과 즉 보통 이하의 답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답변과 혹은 그나마 더 좋은 평가를 줄 수 있는 것은 답변의 상세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답변은 그러면 어떤 형식 혹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해보자면은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논술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시문을 주는 데는 제시문을 주는 이유가 있다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시문의 활용도를 높여야 된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해요. 형식적으로는 제시문 가에 따르면 혹은 제시문 가의 입장에서 제시문 나를 비판하자면과 같은 내가 어떤 제시문을 어떻게 읽어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명시적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연세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문항 해설을 보면은 글에 드러나 있지 않는 정보를 예측해서 드러나 있지 않는 정보라도 얼마든지 수문 전체라도 찾아서 자신의 언어로 치환해서 이야기해주면 좋다라는 겁니다. 그게 성취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선생님 방금 얘기했죠? 숨겨진 주제, 숨겨진 정보, 미처 드러나지 않는 정보들까지도 학생이 이해하고 분석하는 거. 그게 바로 분석력 있고 추론력 있고 문제 해결이 배점이 될 수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다라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답변이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좀 더 현장감 있게 실제로 기출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두 번째를 어떤 걸로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밀도 높은 분석이다. 분석이 잘 돼야 얘기할 게 있다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밀도 높은 분석이 뭐냐? 그게 그럼 다른 사람들보다 정보를 더 많이 얘기한다는 거냐? 아니면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제시문 활용도를 높인다는 거냐? 예, 둘 다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보시면 그래프 1, 2가 있고 그리고 연세대 이제 2021년 모의인데 하나는 지역 시설 정보 통제를 하고 있는 A, B, C, D 국가가 있으며
그리고 오른편에는 각 100만 명당 확진자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2분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 화면을 퍼즈 시키시고 분석해 보세요. 분석하는 게 실제 문제였거든요. 제가 화면 밖으로 잠깐 나갈 테니까 2분의 시간을 갖고 잠깐 분석해 보세요. 포즈 시켜주시고. 2분이란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여러분이 실제 현장에서, 고사장에서 마주하는 난이도 중에 그나마 쉬운 편이에요. 어떻게 이거를 풀어서 분석할지는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해답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 1번에서는요, 제시물 라의 그래프를 해석하고 한 다음에 뒤에 가, 나를 활용해서 평가하는 거였습니다. 그 뒤에 있는 것을 지웠죠. 라를 분석을 잘해야 되니까요. 보시면 A와 C 국가 같은 경우는 같이 지역 이동 통제를 하고 있지 않으면서 정보 통제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설 통제만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A와 C 국가는 239 빼기 173이기 때문에 시설 통제는 66이라는 100만 명당 확진자 수 감소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또한 C랑 D를 분석하면은 똑같이 지역 통제는 하지 않으면서 시설 통제는 하고 있고 차이가 유일하게 정보 통제죠. 우리가 A, B, C, D를 분석해서 이와 같이 분석을 해보면은 정보 통제, 시설 통제, 지역 통제 이 세 가지의 변인을 우리가 추출할 수 있습니다. 즉, 한 변인이 100만 명당 확진자 수 감소에 얼마나 영향을 많이 미쳤는지를 우리가 추출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금 분석하시는 데 있어서 103, 66, 35 이 답변이 나오지 않았다면은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속된 말로 시체말로 광탈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 표현이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럼 이거를 해석하고라고 했을 때 내가 이거 이제 추정을 잘했어요. 103, 66, 35가 나왔어요. 잘하셨어요.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즉 이 그래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것이 바로 그래프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확진자 수를 줄이는 것은 바로 공적 목표입니다. 즉 국가 정책 혹은 보건의 목표예요. 공중보건의 목표인데 이런 통제들은 개인에 대한 통제일 것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정보 통제, 시설 통제, 지역 통제 순으로 정보 통제 정책이 확진자 수 감소라는 공적 목표에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 주셔야 그게 득점이 되는 표현이란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방금 드린 똑같은 2분이라는 시간인데 누구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읽었고 지금 제 설명을 듣고 나서야 아 그렇구나라고 따라오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자, 숨겨진 정보가 있습니다. 이제 이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가 아닌데요. 이 제시문을 보시면서 뭐가 이상하다라고 느끼셔야 돼요. 학부모님들도 느끼신 분도 계실 겁니다. 보시면 B국가랑 D국가를 보시면요. 똑같은 지역 간 통제를 안 했건데 보시면 오히려 지역 간 통제를 했던 B국가가 오히려 확진자 수가 105명으로 70명이 D국가보다 많습니다. 즉 지역 통제는 오히려 확진자 수를 늘렸다는 거예요. 즉 정보 통제와 시설 통제는 공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었지만 지역 통제는 공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오히려 역진적이고 역행적이었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장 두 개가 같이 가주셔야 된다는 게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10점 관역에 가까이 맞는 방법이에요. 정보 통제 정책이 확진자 수 감소라는 공적 목표에 가장 효과적이지만 B국가와 D국가를 보니 지역 통제는 오히려 정부의 보건 정책에 대한 역선택을 보여주고 있다. 혹은 방증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굉장히 좋은 그리고 분석력 있는 답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답변이 좋은 답변인가에서 가지고 온 이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연세대 문제고요. 현실적으로 5분 안에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나다라 모두 다 8분 안에 읽어야 되고요. 8분 안에 제시문 4개를 읽어야 되고 5분 안에 이 문제들을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보시면 문제 1번에서 우리가 가와 나를 읽습니다.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 1을 보시면 가와 나를 연계해서 다와 라를 해석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가와 나를 연계한다라는 표현이 없더라도 여러분들 읽으실 때 문제 2를 충분히 활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분석했던 거를 날리지 마시고 앞에서 내가 읽었던 가와 나의 내용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5분이라는 시간 동안 답변할 수 있는 말이 거의 없으시거나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제약적인 상황에서 앞에 있는 제시문을 활용한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이면서 좋은 답변이라고 제가 제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지금 연세대 고사 시간이 한 달여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럼 나는 어떻게 준비할 건가? 첫 번째, 너무 당연하죠?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거를 많이 경험을 해봐야, 그리고 그걸 시간 안에 풀어봐야 그걸 풀지 않는 지원생보다는 훨씬 더 고득점을 받을 확률이 높겠죠. 그럼 다양한 문제나 다양한 제시문에 대한 경험을 어떻게 쌓을 것이냐? 우리 휴브레인 이슈 컨설팅 센터에서 만든 이번 개발한 교재인 블루노트라는 이 교재에서는요, 실제 기출과 그리고 모의 면접, 그리고 모의 면접에 대해서 모의 문항에 대한 출제어도와 문항 해설을 했고, 나아가서는 피드백까지도, 즉 작년도 합격생들의 답변 피드백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연대만 쓰는 학생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연세대를 지원한 학생은 거의 고려대도 같이 지원하거나 아니면 스카이 학교에 지원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와 다른 학교, 즉 내가 지원하지 않는 학교라도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입시 후 체감 난이도를 최대한 낮춰야 된다. 왜냐하면 제시문 면접은 새 학교 거의 모두가 다 개형은 차이가 있겠지만 측정하고 싶은 목표와 문항별 달성 요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제발 시간 내에 해결하는 습관을 좀 가지셔야 돼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꼼꼼하게 분석해서 방금 지역별 통제가 35명인데 이게 역진적이었다는 정보를 읽었던 것처럼, 그 능력처럼 순발력 있게 답변을 구성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연세대 같은 경우는요, 문제 개형이 거의 전형적입니다. 고정적이에요. 예상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나올지, 그리고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은 내가 어떤 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경험이 있는 학생이라면 한 세트를 해결할 때 내가 타임라인을 설정해서 이 타임라인에 맞춰서 답변을 어떻게 우리가 구성하고 표현하는지를 반드시 많이 경험을 통해서 습관을 좀 들여보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아무리 많이 푼다고 한들 내가 뭘 잘했고 내가 뭘 못했고에 대한 피드백을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휴브레인 입시 컨설팅 센터에서는 이렇게 휴브레인 블루노트 안에서 학생의 성공 답안을 직접 공개도 하고, 그리고 어떤 점이 잘했는지 또 어떤 점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번 제시문 면접에 수강을 하게 되시면서 저희가 숙제를 드릴 거예요. 그 숙제에 대해서 반드시 피드백을 받으셔야 되고, 그 피드백에는 어떤 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가시고 이를 개선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현장감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답이 있는 시험이다. 그 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더 고득점을 갖고 갈 수 있겠느냐라는 기초와 판단에서 이러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짧게나마 연세대 제시문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됐는데, 아무쪼록 좀 좋은 도움이 됐었으면 좋았을 것 같고, 방금처럼 이 어떤 제시문 문항을 중심으로 여러 번 이 시간을 잡고 푸는 습관을 한번 많이 이렇게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